우선 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집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지 의아하실 텐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리뷰해드릴 식당이 전국구 프랜차이즈로 걸어서 한 3분 거리 정도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거의 1년 전 저에게 한 광고 대행사에서 고깃집 광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전국 36개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고깃집 고깃사롱 광고 문의였는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고민의 여지도 없이 바로 이렇게 거절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무한리필 고깃집이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혹시나 제가 무한리필집을 비하한다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저는 고깃집을 간다면 무조건 딱 두 종류의 고깃집만을 갔습니다. 하나는 초저가 냉동 대패 삼겹살 전문점, 그리고 또 하나가 무한리필로 사실상 유튜브를 떠나서 제가 일평생 가장 많이 가본 고깃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종류의 고깃집으로 오늘 주제인 무한리필 정말 여러 지역의 여러 가게를 많이 가봤다고 자부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선호했던 고깃집입니다. 무한리필이라 고기가 맛이 없어서 광고를 거절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리필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거절했던 이유는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도저히 할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고기를 무한으로 제공해야 되는 무한리필 같은 경우 운영이 가능하려면 우선 고기는 저렴한 수입산 냉동육을 해동한 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고기 중에서 가장 맛없는 미추리 같은 부위들을 거의 걸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들 역시 대부분 수입산일 수밖에 없는데요. 절대 나쁜 거 아니고 당연한 거죠. 말 그대로 무한으로 제공을 하는데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무한리필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싸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싼 맛에 가는 거라는 걸 부정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무한리필집들의 고기 맛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동을 잘해서 냄새만 안 나는 고기라면 국내 웬만한 무한리필 고깃집들 그냥 다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나 별 차이가 없는 맛이라면 다 비슷비슷한 집들 사이에서 유독 한 집을 광고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할 말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거절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광고주님께서 저와 꼭 하고 싶어 하신다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없어서 역시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고깃사롱의 대표님께서 직접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광고 대행사를 통해 빅페이스님은 무한리필은 출연 안 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고깃사롱에 납품하는 고기는 다른 무한리필과 다르다 생각합니다. 물론 무한리필에서 쓸 수 있는 고기의 퀄리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 분류 공장에서 저희만의 염지 및 숙성 기술로 저렴한 수입력을 잡내 안 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가맹점에 납품을 합니다. 저희 또한 저희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당연히 특화되고 고급 품종 육류의 맛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무한리필의 안 좋은 인식은 고기에서 질기고 냄새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고깃사롱은 그런 편견을 깬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라고 대표님께서 직접 메일을 주셨는데요. 재차 요청을 해주신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그래도 광고는 자신이 없어서 역시나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몇 개월 후 이번에는 또다시 다른 광고 대행사에서 고깃사롱 광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역시나 죄송하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몇 개월 후 이번에는 또다시 고깃사롱 대표님께서 직접 메일을 주셨는데요. 이번 메일의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비록 질 좋은 국내산 삼겹살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수입산 냉동 돈육을 어떻게 하면 돼지 누린내가 나지 않게 할까,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고기 뷔페 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고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무한리필 고기 뷔페 매장들에서 쌓아온 이미지 때문에 저희 매장의 고기를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고기 뷔페 고기는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부터는 굳이 이렇게 강렬한 빨간 글씨로 적어주셨는데요. 바로 이 부분부터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견을 깨고 싶어서 빅페이스님께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광고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페이스님께서 저희 매장 고기를 드셔보시고 이 가격에 고기의 품질과 구성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채널에 업로드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고비 환불 없이요. 저는 그만큼 자신 있어서 제안을 드리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광고비 선불로 줄 테니까 먹어보고 맛없으면 영상 만들지 말고 광고비는 가져라, 이겁니다. 이건 뭐 완전 개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광고에 책정된 광고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액수가 조금 크거든요. 먹어보고 맛없으면 그 큰 돈을 그냥 가져라. 그래서 설마 넌 지금 진짜로 그 돈을 그냥 가지려고 광고를 수락한 거냐? 아니죠.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은 안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테고, 수락을 한 이유는 저는 그만큼 자신 있어서 제안을 드리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얼마나 자신 있으시길래 그렇게 큰 돈이 걸린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했고, 그리고 또 어차피 광고비 환불 없이 영상을 포기할 각오까지 하신 분께서 광고라고 가식적으로 칭찬만 하는 영상을 원하실 리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수락을 한 겁니다. 고깃사롱 정말 역대급으로 광고주 눈치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아예 광고라는 생각 자체를 1도 하지 않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개발한 독자적인 핵심 비법으로 수입 냉동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무한리필의 편견을 깬 맛이라는 전국 36개 지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고깃집 고깃사롱을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광고주님의 배려로 동네 마실 나오듯이 돈 받고 하는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하게 개꿀을 빨면서 정말 바로 집 앞에 위치한 전주 아종점으로 방문을 했고요. 사실 오늘 고기사롱을 제가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국내산 질 좋은 돈육을 판매하는 고깃집들과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오직 무한리필집들을 기준으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신 건지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먼저 매장은 상당히 넓었고요. 이용시간 2시간으로 고기사롱의 가격은 평일 점심 15,500원, 저녁과 주말은 16,500원으로 무한 리필 가능한 음식. 먼저 고기는 삼겹살과 주먹고기, 참고로 주먹고기는 목전지고요. 마늘 갈매기와 매콤 갈매기, 돼지 껍데기와 양념갈비, 마늘 닭갈비와 카레 닭갈비, 매콤 닭갈비와 수제 소세지, 그리고 떡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각종 쌈야채, 기본적인 소스와 곁들인 반찬, 그리고 밥까지 무한 리필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사천 두루치기, 이건 그냥 고기가 들어간 두부김치고요. 고추 잡채와 꽃빵, 모든 튀김과 치킨과 라케, 꿀토마토와 단호박 샐러드까지 일반적인 무한리필 고깃집에는 많이들 없는 특선 메뉴와 디저트까지 있었는데요. 참고로 특선 메뉴는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으며 주기적으로 메뉴가 바뀐다고 합니다. 혹시 상차림을 헷갈려 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가이드가 있었지만 저는 뭐 그냥 제 스타일대로 알아서 했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우선 확실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고 물론 저는 광고니까 거의 다 먹어봤지만 오늘 리뷰에 있어서는 삼겹살과 주먹고기 딱 이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무한리필집에서 80-90% 이상 소비되는 메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오늘 고기사롱이 다른 무한리필집들과 완벽히 차별성이 있다고 가장 자부하는 부분이 절대 국내산처럼 부드러울 수 없다는, 무슨 짓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아무 양념이나 연육도 하지 않은 저렴한 수입산 냉동육인 삼겹살과 목전지가 고기사롱은 당사만의 핵심 비법을 거쳐 그 한계를 넘었고 굉장히 부드럽다, 이겁니다. 특히나 수입산 목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어서 거의 다 연육을 하는 양념갈비로 사용을 하지 오늘 고기사롱처럼 아무 양념도 없는 생고기로 쓴다는 건 업계 불문율이라 할 정도로 그런 가게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고기사롱은 그러한 목전지마저도 부드럽고 맛있게 하는 혁신적인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많은 부분을 리뷰하기보다는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만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정말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과 목전지 두 개의 고기 전부 무한리필의 수입산 냉동육을 해동한 고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누린내나 냄새가 나지 않는 건 뭔가 당연하게 느껴졌고, 놀라웠던 건 부드러운 수준이 그냥 질 좋은 국내산급이었어요. 국내산처럼 육즙이 느껴지면서 부드럽고 그런 건 아니고 육즙은 아예 느껴지지 않았지만 도대체 그 비법이라는 게 뭔 줄은 몰라도 그냥 식감 하나만큼은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겁니다. 특히나 삼겹살보다도 더 신기했던 게 목전지로 그냥 생으로는 팔지 못하는 게 업계 불문율이라 할 정도로 퍽퍽하고 맛이 없는 이 목전지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으며 퍽퍽하다는 느낌은 그냥 아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입산 냉동육이라고 해도 맛있는 부위가 있고 맛없는 부위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 편집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먹은 걸 보니까 보시다시피 삼겹살은 오돌뼈 부위, 목전지 역시 나름 지방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부위로 제가 너무 좋은 부위만을 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당연히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부위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한리필은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미추리 같은 맛없는 부위들이 거의 걸러내지 못하고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맛있는 부위를 먹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느꼈는데 그 추천을 믿고 방문하신 분들께선 맛없는 부위를 먹고 퍽퍽해서 실망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기사롱에서 그렇게 자부하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비법은 미추리 같은 맛없는 부위마저도 최대한 부드럽고 맛있게 만드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악으로 맛없는 부위까지 먹어보기 위해 재방문해서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광고 한 번을 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유튜버 빅페이스, 이런 유튜버 없다 진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한 비교를 위해 주먹고기와 삼겹살 둘 다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위, 가장 맛없어 보이는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먹어봤는데요. 주먹고기도 이렇게 차이가 확 나지만 삼겹살을 보면 이거는 뭐 하나는 오돌뼈 부위, 하나는 완벽한 미추리종. 그 광고 한번 하는데 그지마냥 계속 와서 얻어먹으면서 식사 때운다고 느끼실까봐 다른 거 필요 없이 딱 고기랑 소금만 가져와서 확인할 것만 확인했고요. 먼저 삼겹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오돌뼈 부위는 역시나 국내산 못지않게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미추리, 우선 삼겹살 미추리가 맛이 없는 이유는 지방은 질겅거리고 살코기는 퍽퍽하기 때문인데 정말 그러한 미추리가 맛있어지는 게 가능하다면 그건 거의 요식업계 혁명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은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한 차이는 있었다입니다. 우선 지방이 몰린 부위, 지방의 그 질겅거리는 식감, 그건 그대로입니다. 그 지방마저도 맛있는 부위의 지방처럼 고소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살코기 부분은 신기하게도 부드러웠습니다. 오돌뼈 부위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오돌뼈 부위가 더 부드럽긴 했고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긴 했지만 미추리 치고는 정말 부드러웠다는 겁니다. 목전지 역시 저 나름대로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위와 가장 맛없어 보이는 걸로 고른다고 골랐는데 이건 앞에 먹은 삼겹살보다 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둘 다 부드러웠어요. 차이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미세했다는 겁니다. 오해가 있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고깃사롱의 삼겹살과 목전지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무한리필집들의 일반적으로 흔한 수입산 냉동육들과 비교해서 맛있는 부위는 맛있는 부위대로 맛없는 부위는 맛없는 부위대로 확실히 더 부드럽다고 느꼈으며 대표님께서 그렇게 자부하셨던 수입산 냉동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했다는 핵심 비법이라는 게 확실히 뭔가가 있기는 있겠다고 느꼈는데요. 당연히 국내산 질 좋은 돈육들과는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무한리필집들 기준으로 분명히 차별성이 있었으며 어떤 점을 확신하시고 큰 돈이 걸린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신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외에 나머지 고기들은 전부 다 양념이 된 고기들인데 저 개인적으로 양념이 된 고기들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미 삼겹살과 주먹고기에서 핵심을 봤으니 나머지는 그냥 빠르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 껍데기는 안 좋아해도 너무 안 좋아해서 그냥 안 먹었고요. 양념갈비는 고깃사롱만의 비법 플러스 연육까지 했으니 더더욱 부드러웠겠죠. 맛은 너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그냥 딱 일반적인 갈비 양념 맛이었지만 부드러움 하나는 역시나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콤 갈매기와 마늘 갈매기 이건 전혀 부드럽지 않고 퍽퍽했는데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갈매기살은 갈매기살만의 식감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 비법이라는 걸 하지 않아서 라고 하셨고요. 다음으로 닭갈비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광고니까 먹은 거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워 먹는 닭갈비는 굽는 게 힘들어도 너무 힘들고 익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지? 아 요거 닭기름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역시나 잠깐 신경 못 쓰니까 첫 판은 태워 먹었는데요. 우선 음식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집중해서 잘 구우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오래 걸리고 불판은 계속 타고 막 고기 탄 부분 계속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신경 써서 힘들게 굽느니 저라면 그냥 삼겹살이나 주먹고기를 한 번 더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닭갈비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선 메뉴 모듬튀김은 제가 원래 튀김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고요. 치킨 가라아케는 방금 힘들게 닭고기 먹었는데 또 뭘 굳이 이 두 개 빼고 다 먹어봤는데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리자면 딱 하나 고추 잡채가 의외로 먹을만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끼해서 사이드 메뉴인 된장찌개에 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된장찌개 3,500원이라는 가격치고 상당히 양이 많았고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조미료찌개 같은 저급한 퀄리티가 아닌 된장찌개의 충실한 맛으로 저는 나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광고비 환불 없이 맛없으면 영상 올리지 말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해주시면서 광고를 의뢰해주신 전국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고깃집 고깃사롱.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 기준 맛있는 고기라고 한다면 그냥 냄새 안 나고 부드러우면 맛있는 고기잖아요. 무한리필집이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저렴한 수입산 냉동육으로 바로 그 냄새 안 나고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한 핵심 비법을 가지고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무한리필 고깃집을 목표로 런칭하신 브랜드가 바로 고깃사롱이라고 합니다. 재방문까지 하면서 두 번이나 직접 먹어본 결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질 좋은 국내산 돈육과는 아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부드러운 식감 하나만큼은 분명 국내산 못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맛없다는 목전지와 삼겹살 미추리마저도 나름 부드럽다고 느낀 부분에서 저는 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무한리필 고깃집 기준 자신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